나란히 북상하고 있던 세 개 태풍이 당초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가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애초에 이번 주말에 태풍 세 개가 동시에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돼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 비껴간 겁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태풍도 있고요. 이제 완전히 빠져나간 태풍도 있습니다. 이제 서태평양상에 세 개의 태풍이 있었죠. 가장 서쪽에 있었던 태풍이 9호 태풍 사울라였고요. 네.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었던 것이 11호 태풍 하이쿠이, 가장 동쪽에 있었던 것이 12호 태풍 기록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 사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홍콩을 지나갔습니다. 남쪽으로 바로 쳐서. 그래서 그대로 서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11호 태풍 하이쿠이 같은 경우는 진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최신 예측 진로로 보면 어쨌든 타이완을 통과해서 중국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12호 태풍 기록이 같은 경우는 5일날 일본의 이제 규슈 남쪽이자 가고시마 남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로 본다면 거의 영향을 줄 태풍은 일단 없어 보이고요. 이런 태풍들이 원래 이제 계속 예보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은 서로 태풍 간에 간섭하는 후지와라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지금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이쿠이가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중국 본토에 도착하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오키나와 남쪽 한 540km 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2m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중급 태풍인데 중급, 이게 네. 좀 더 올라오면서 해수 온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강한 태풍으로 좀 더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예상으로는 오늘 아침에 발표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오늘 밤 오늘 내일 한 밤쯤에서 네. 타이완으로 상륙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륙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단 중국과 타이완 사이 바다로 빠져나가서는 거의 속도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예보는 한 7일 정도의 중국 해안 정도에 위치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칠 게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모델들은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온다고 예측하는 모델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야 그건 참고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기상청들이라든가 JTW 이런 데 예보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 기상청이나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미국 JTWC 그러니까 합동태풍경보센터죠. 거의 다 거의 비슷하게 다 중국 쪽 상륙하거나 중국 해안 쪽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쿠이도 우리나라 쪽에 영향은 이제는 없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쿠이를 포함해서 태풍들의 경로가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까 후지와라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후지와라 효과를 가장 잘 보유했었던 것이 미국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GFS 모델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이쿠이와 이제 12호 기러기가 같이 서로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개 이제 열대 저기압이 두 개가 한 1000km에서 1600km 사이 정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두 태풍이 서로의 강도와 진로를 갖다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이거는 다시 내려와서 도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일단 모델 예측대로는 안 됐고요. 네. 현재는 가장 지금 태풍 진로가 예상보다 많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런 후지와라 효과도 있었고 예. 두 번째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돼 왔고요. 예. 그 바람에 원래는 좀 더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거로 봤던 이제 하이쿠이 같은 것이 올라오지 못하고 북태평양이 확장해 오니까 그대로 서쪽으로 밀려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 위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남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호 태풍 기러기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태풍은
그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 주변 기압계에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 같은 경우 올해 지금 태풍들이 지난번 카눈도 그렇고 상당히 주변 기압계들이 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계속 변화도 좀 심하고 네. 그런 특징을 예측할 수가 보이고 있죠. 없는 네. 거네요. 예. 굉장히 좀 예측이 좀 어렵죠. 네. 예.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위쪽에 있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들이 세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가요? 보통 태풍이 약화되는 것은 육지에 상륙하거나 혹은 찬 기단과 부딪힐 때 약해집니다. 근데 지금 서쪽에 있는 두 개의 태풍 사울라라든가 혹은 하이쿠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북쪽의 한위의 영향을 받더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정해 오는 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예. 있고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12호 태풍 기러기 같은 경우죠. 기러기 같은 경우는 북상을 하다가 찬 공기를 만나다 보니까 그대로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 실제로 저렇게 올라왔고 일본 남쪽에서 한기를 만나서 쇠약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그것도 드문 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네, 지금 하이쿠이 말고 사울라 태풍을 아까 좀 짚어주셔서요. 지금 사울라 태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젯밤에 홍콩 바로 남쪽을 통과해서 예. 서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을 들어갈 때는 초속 50m의 아주 매우 강한 태풍급이었는데 예. 홍콩을 지나면서 육지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해지면서 현재는 오늘 아침에는 중심 풍속이 예. 37m의 강한 태풍으로 좀 다소 약화됐어요. 네. 그래서 사울라 같은 경우 그대로 계속 좀 더 서남서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5일날 우리가 말하는 해남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쪽 정도 그 북쪽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속 37m 정도로 이제 약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굉장히 센 태풍 아닙니까? 강한 태풍이죠. 우리나라도 그 정도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카눈이 올라왔을 때 네. 상륙할 때가 37m였거든요. 근데 어제 사울라 같은 경우는 홍콩을 들어갈 때는 초속 50m였습니다. 아주 매우 강한 태풍이었고요. 이제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진 게 37m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콩이 어제 밤에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피해가 컸지 않았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창문에다가 파손을 막으려고 테이프 붙이고 이런 모습이 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일단 거의 다 학교라든가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예.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태풍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블루문 있지 않습니까? 네, 블루문과 블루문. 슈퍼문 예. 이 영향을 좀 받아서 좀 피해는 더 클 것 같습니다. 해일 피해 같은 것은.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태풍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방향을 튼다던가 소멸된다던가 하면서 이제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지성 호우 소식이 있어서요. 이거 태풍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북쪽의 장마전선이 현재 남부지방 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남해안 쪽하고 제주도 쪽에 좀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저께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이 오는 데는 한 250mm 이상의 비가 내렸어요. 호우가 내리고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습한 공기가 밀어 올리다 보니까 특히 하이쿠이 쪽에서 이 비구름대가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대기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천둥 번개라든가 돌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런 특성을 보였죠. 네. 또 어제 부산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또 블루문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과 해일이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달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우리의 간만조 같은 경우죠. 예. 근데 이제 보름달이었거든요. 네, 그제가. 엄청 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슈퍼문이었습니다. 보통 네. 보름달이 아니고 14년 만에 우리가 앞으로 슈퍼문을 보려면 14년이 지나야 될 정도로 아주 큰 달이었죠. 미니문에 비하면 한 30% 정도가 더 큰 달이었는데 달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가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간만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달입니다. 물론 태양도 영향을 주지만 거의 달이 다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간만조의 크기가 더 커지는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백중사리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백중살이 연중 이 만조의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7월 15일 음력으로. 근데 이게 이번하고 겹쳤거든요. 백중사리와 슈퍼문이 같이 겹쳐버린 겁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블루문도 겹쳤죠. 블루문은 한 달에 2번 보름이 들어올 때 이제 블루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 초에 이제 8월 초에도 한 번 있었고 2번 나타나다 보니까 미리 이런 해일주의보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게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니까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도 높아지고 그래서 해일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남해안 쪽으로는 그 장마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기압이 있으면 바닷물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조 때 평소에는 한 240cm 정도였는데 한 300cm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 해일 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죠. 예. 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를 관통했는데 시속이 2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슈퍼문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30일 저녁에 이제 플로리다의 북쪽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할 때 한 200km 정도 시속. 그게 사실은 멕시코 안에 있었을 때는 거의 슈퍼 허리케인 정도까지 발달을 했는데 다행히 상륙할 때는 3등급, 허리케인 3등급. 허리케인 3등급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 등급으로 하면 매우 강한 태풍 혹은 초강력 태풍급이 되는데 상륙을 해서 어쨌든 빠져나갔는데 다행히 이제 상륙한 지점이 작년에 이안이 삼켰던 템파같이 대도시 지역이 아니고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피해는 좀 약간 덜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슈퍼문과 겹치면서 해일. 네. 그러니까 바닷물의 폭풍 해일. 거기다가 이 슈퍼문을 해서 상승하는 만조 때 상승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플로리다 쪽에 상륙할 때 그 동영상들 피해 동영상들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바로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다 물에 잠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물결로 예. 그대로 다 덮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태풍의 길이 열렸다라고들 합니다. 또 9월부터 본격적인 태풍들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의 태풍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올해 태풍이 이제 평년에 8월까지가 한 14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12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었네요. 아직도 약간 적고요. 8월은 네. 더 많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약간 네. 적고요. 대개 1년에 서태평양에서 한 25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예. 대개로 9월과 10월, 우리나라가 영향을 최근 한 10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9개, 평년 기준으로 합니다. 한 9개 정도는 서태평양에서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럼 그중에 최소한 하나, 2개 이상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문제는 9월서부터 이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9월이. 예. 여기다가 지금 해양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닷가에서 태풍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해양 열 용량이 지금 가장 큽니다. 엘니뇨 때문에. 예.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일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면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경로일 텐데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거 걱정 많이 했잖아요. 예, 이런 식의 이동 경로를 가진 태풍이 또 오는 건 아닌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카눈 같은 경우는 저도 예보생으로서 처음 봤고요. 예. 뭐 이렇게 그런 경로를 그렸던 게 일단 1973년 우리나라 정식으로 기상청관 측이 이루는 처음이었고요. 예. 사실 근데 이런 이상진로를 그린 태풍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게 이상진로를 그렸다는 것이 상층의 이 기압계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들도 아주 예전에 보지 못한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런 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말 카눈 같은 경우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태풍이었는데 이런 태풍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로 보고요. 또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은 더 강해질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런 태풍에 대한 걱정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기후와도 연관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은 에너지를 더만큼
태풍에다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태풍은 점점 더 강력하게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2016년 같은 경우 10월에 태풍 차바 같은 경우는 울산 쪽에 피해를 엄청 크게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 온도가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약해지지 않고 올라올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거의 10월 상순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에 처서가 지났잖아요. 처서 지나고 나서도 좀 날이 많이 덥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더라고요. 네. 예, 이번 주 날씨는 좀 어떻게 좀 아십니까? 일단 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도 비틀어진다. 예. 뭐 그런 속담도 있죠. 이제 그만큼 서늘해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바로 좀 그래도 따뜻하다가 요새 아침에 굉장히 좀 서늘해졌던 곳은 네.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 상공 5km 상공 기온이 영하 7도 정도 되거든요. 한기가 쭉 내려와 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빠져나가겠죠. 이제 빠져나가면서 일단 이번 주는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이제 오후에 좀 산발적으로 약한 비는 중부 지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월요일 정도는 구름은 좀 많겠고 화요일서부터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뭐 구름만 좀 지어나거나 맑은 날씨가 지속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이제 동해안 쪽, 강원 영동 쪽은 4일부터 6일까지 동풍이 들어오면서 좀 비가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영남 쪽은 5일, 6일, 영남 지역과 제주도 지역은 5일, 6일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일교차는 괜찮습니까? 완전 가을로 접어들면 일교차가 가장 클 때죠, 지금이. 그러니까 일교차는 이제 앞으로 계속 클 거로 보입니다. 아침 예. 기온이 뭐 한 19도로 내려가더라도 낮은 기온으로 한 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건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교차는 클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아,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